때문에 또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밑바닥은 차별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나의 약점을 지키기 위해 하던 게 결국에 나의 강점 부분과 만나가지고 어떤 실적을 내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엔젤링 님도 찾아보시면 아마 분명히 약점과 강점이 만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꾼님 다시 오셨네요. 싸움꾼님은 이기고 싶으세요? 네. 저희 어디서 읽었는데, 안녕하세요, 꾸끼끼까까꾸님. 네. 어디서 읽었는데, 이게, 자존감이 강하신 분들 되게 여여하고 넉넉하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자신감 말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편으로 자존심을 강하게 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자존심이 강하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좀 강해 보이고 나를 지킬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이 낮고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만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은 강하고 약한지 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약점이 뭐 부끄러운 것이거나 숨겨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점 덕분에 나는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약점을 계속 커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강점이 되고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다면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되게 창조적인 일, 남들은 할 수 없는 일. 끼까까꾸님, 예, 나가셨나? 엔젤링님, 네, 연약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약간 연약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호리호리 하실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마르셨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사람은 누구나 안에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다 있어요. 그 힘이 눈을 뜨지 못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눈은 다른 사람이 뜨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것. 그러려면 내 장점이 무엇이고 내 강점이 무엇이고 내 단점은 이런 데 쓰이려고 내가 이런 단점을 가졌구나라는 것도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도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눈은 정말 저에게 억지로 이렇게 막 눈 떠 한다고 눈이 떠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심리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지만은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강점이 있다라는 눈은 내가 허락해서 내가 나를 인정해서 눈을 떠야 돼 라고 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신 엔젤링님, 싸움꾼님, 꾸끼끼까까꾸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 첫 방은 아니지만 얼마 하지 않은 두 번째 방송 힘을 주신 거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완전 초보겠죠.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 들어와 주셔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이게 어떤 분이 계시는지 알 수 있나?
네, 전 한국이죠, 당연히. 네, 한국에 여기 서울 목동입니다. 예, 목동역 근처에 있는 저희 센터입니다. 센터고요. 저는 평상시에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강의하고 있고요. 센터도 운영하고 이제 지금 방학이라서 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꾸끼끼 까까꾸님은 한국이세요? 한국에 계시나요? 아, 네. 혼자 남으셨네요. 다른 분들 다 나가고. 심리상담에 평상시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전 또 여기 제목이 심리상담 내담자의 의자에 앉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이 프로젝트 하다가도 뭐 프로젝트 안에서 싸우고 아니면 프로젝트 안에서 뭐 뭔가 한 명은 되게 자기가 이제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피만 빨아먹는 느낌? 그러니까 그 막 자기 이득만 다 취하고 한 명은 또 자기는 완전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뭐 자기 시간 다 투자하고 결국에는 점수는 똑같이 나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아이들도 보고 아니면 뭐 부모님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고요. 여러 가지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학교 강의가 저는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학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15주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왜냐면 심리나 이런 뭐 마음 이런 내면 아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자기 심리 분석에 들어가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 좀 힘들잖아요. 상담실에서 배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배우고 들어오면 그 한 3, 4주 좀 이제 수업하면서 그걸 좀 배우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통찰이 올라오고 알아차림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제 좀 상담도 요청을 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놓는 그런 것들이 15주에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상담실도 재미있죠. 상담실도 재미있고 내담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내담자분들 이야기 듣고 이제 문제 해결하고 하면은 근데 저희 그 여기 내담자분들은 통찰이 빠르신지 진짜 한 3, 4회기 만에 이렇게 저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면서 저보다 더 자기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시는 걸 보면은 뭐 질투도 느껴지고 물론 제가 상담을 잘해서도 있지만은 그 내담자분들의 그 통찰력들도 저는 이상하게 또 통찰이 있으신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꼬끼끼 까까꾸님
그 속마음 생각 심리랑요. 저희 심리센터 이름이 마음 키움인데, 네. 네, 마음 생각. 네. 행동으로 보이는 심리, 뭐 이런 거랑 다른가요? 대부분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죠. 그 생각 이전에는 또 어떤 직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직감, 육감 이런 게 올라오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이 올라오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직감하고 행동이 정방향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불안이, 육감적으로 뭔가 저 사람 나를 위해할 것 같아라는 직감이 올라와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직감 안에는 내가 약하다라는 직감도 있고, 내가 위험하다라는 직감도 있고, 어쨌든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막 도망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공격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속마음이랑 행동이 좀 다르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속마음이 불안해서 도망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마음이 불안해서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가? 그럼 뭐가 왜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떤 식으로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예, 그 결과가 또 좋았느냐 나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학습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밑에 있는 속마음까지는 아니고 생각은 대부분 이제 둘 다 똑같이 불안한 거죠. 뭔가 알아차림이 오신 그 아라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고맙네요. 네, 제 설명을 알아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재밌네요. 일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자기도 공부 잘 하지 않아 놓고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하거나, 또 자식이 공부하지 않을 때 막 어쩜 그렇게 공부하지 않니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화를 내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생각은 자식이 공부하지 않아서 자기처럼 뭐 비참하게 살 것 같아, 자기처럼 무시당하고 살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웠던 경험, 그 아팠던 무시당했던 경험이 올라와서 얘를 공부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생각에 대한 행동이 공부해가 되는 거죠. 근데 저 안에 있는 직감, 육감은 얘도 공부하지 않아서 나처럼 힘들어질까봐 걱정되고 얘를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죠. 근데 행동은 완전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 자기의 직감에 따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경험하지 못했거나, 실습해보지 못했던 분들이겠죠. 아니면은 그분 본인의 부모님들에게도 또 그런 식으로밖에 받지 못했죠. 슬픈 사연이 있으신 거죠. 네. 아니면은 뭐 직장 상사분들, 직장 상사분들이 자기가 이제 결과를 내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평가에서 좀 떨어져서 부장 승진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은, 와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사람 되게, 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네요. 꾹끼끼 깎았군요. 그런 거죠, 뭐. 근데 직장 상사분도, 만약에, 그분은 되게 공부는 잘했는데, 자기 안에 자기가, 뭐, 만약에 뭐, 삼성에 뭐, 부장을 달고 있어요. 삼성은 아닌데, 되게 대기업에 부장을 달고 있지만은, 그래서 공부도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 부장을 했어요. 지금 영어도 잘하고 해서. 근데 저기 안에는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는 굶어 죽을 거야. 택배, 어떤 학생 그런데 택배 기사, 하여튼 그냥 그런, 택배 기사님들이 화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겨우겨우 자기는
안에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좋은 대학을 갔고 삼성 뭐 대기업의 부장을 하고 있지만은 저기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와 너 대기업 부장이야 라고 하지만 저 사람은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난 더 노력해야 되고 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난 더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난 부족하니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밑에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너 그딴 식으로 해서 잘리고 싶어. 그런데 그 말은 계속 자기가 자기 안에 인사이트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였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잘리면 아무도 너를 봐줄 사람이 없어. 너는 부족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무의식에 부모님들이 심어준 것이겠죠. 그랬는데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는 와 쟤는 무슨 대기업 부장 정도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하신 저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 대기업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기 신입사원한테 너 그딴 식으로 해서 잘리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밑에 직원은 저 사람 그 부장 안에 그런 무의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새끼가 나를 자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밑에 그 말단 직원도 불안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제 부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데 둘 다 불안해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어떤 정보가 없어요. 진실된 그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부장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고 또 밑에 직원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 부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도 그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거나 좋은 행동을 이끌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거죠. 아무리 한국말로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 안에 담긴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부장도 자기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말로 한 게 아니라 생각을 이제 다른 식으로 행동으로 해서 말로 전달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전달 안 된 거고요. 또 그 밑에 말단 직원도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대기업 겨우 들어왔는데 지금 잘려? 뭐야 저 새끼 뭐야 나를 자를 수 있는 새끼였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불안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열심히 해서 부장하고 좀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라는 뜻인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고 나는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 부장 눈치를 졸라 봐야 돼.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눈치 보는 쪽으로 하니까 일에 능률이 나오지도 못하죠. 그럼 또 야단 맞고 이게 반복이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거죠. 재밌네요. 저도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명상단체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토요일날 저희 센터에서 이제 모임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명상단체가 이제 서울 모임이 있었는데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그냥 저희 센터에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단체 모임 처음 해봤는데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는 모든 내담자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그들만의 강점과 장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발휘하지 못해서 힘든 거죠. 아까 그 대기업 부장 같은 경우도 공부 잘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불안했기 때문이지만은 그 불안을 도망치기 위해 공부를 잘했죠. 근데 영어도 잘했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능력은 있을 거예요. 되게 계획적으로. 그렇다면은 그거를 잘 발휘해서 어딘가에 쓸 곳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겠어요?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일이라는 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하고 팀워크가 이렇게 잘 합쳐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 거를 알려주는 그런 걸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분인데 자기 불안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닥달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참 그 부장도 나쁜 놈이지만 어떻게 보면 안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들러가 한 말이 있어요. 정상적인 삶과 비정상적인 삶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막 나가서 막 미친 짓 하고 이런다고 비정상이 아니라 자기 삶의 소명대로 간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해도 그건 정상이에요. 노홍철 같은 스타일이죠.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이지만 그 사람이 소명이 그거라면은
그 사람 정상 온 거예요. 아들러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 삶의 소명은 어떤 선생님이거나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쉽게 공부를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거대로 가지 않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냥 의사로 가버린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라고 아들러는 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 다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토요일날 그 명상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 리더를 마치 이렇게 신격화하는 걸 보면서 글쎄 이 사람들은 저 사람 신격화하는 거는 자기는 쓸모없고 자기는 되게 부족하고 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좀 서글펐어요. 예. 왜 자기 안에 신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까라는 생각 좀 했었습니다. 꾸끼끼 까까꾸님, 예. 오늘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상담을 한번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고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시는 행동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또 제대로 받아들여 먹고 또 제 마음에도 또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